예, 일단 이번에 이제 웨비나 하는 거고요. 일단 채팅에는 혹시 나중에 궁금하신 게 있거나 하면은 궁금하신 게 있는 거를 채팅에 올려주시면 나중에 취합해서 나 한 번에 Q&A를 하거나 아니면은 공지를 올려드릴 테니까 궁금한 게 혹시 있으시면은 네, 채팅창에 올려주셔도 됩니다. 자, 처음에 일단 먼저 하겠습니다. 일단 환자 대기 명단이 있는데요. 이 환자 대기 명단을 설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대기 완료, 검사, 검진, 예약, 보류 이렇게 있는데 요것을 설정하는 방법, 다시 하기 전에 이거는 저번에 녹화했던 영상이 안 나와서 그게 영상이 없어져서 지금 그 저번에 했던 내용을 한번 복습할 겸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 환자 대기 명단을 확인하는 거는 이 대기 완료 검사, 검진 예약, 보류 저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설정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환경 설정을 누르시고 그다음에 화면 그리고 이제 화면에서 보면은 예약 검사 환자, 혈당 검사 환자, 비대면 진료 환자, 예약 환자, 보류 환자 이렇게 있고 뭐 검진 환자 대기 탭, 검진 탭, 대기 검진 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들을 원장님들이 쓰시는 거에 맞춰서 조절하시게 되면은 이제 편하게 쓸 수 있고 저는 이제 건강검진 하기 때문에 이 검진 탭을 이제 활용을 하는데 검진 탭을 활용을 하면 이 검진한 환자만 좀 이게 따로 여기 보이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건강검진 하는 사람만 직원들이 따로 보거나 아니면 저 원장님들도 진료 보실 때 따로 보기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검진 탭을 따로 설정할 수 있고 투석하시는 내과에서도 투석 탭을 따로 설정을 하면은 이렇게 투석 탭을 실제로 투석 관련된 환자들에 대해서는 따로 명단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것도 이제 방법입니다.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뭐 환자를 한번 접수를 일단 해볼 건데 접수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F1을 눌러서 보통 접수를 하는데 이제 F1을 누르면 환자 정보 조회가 보이게 되고요. 환자 정보 조회가 보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이름을 입력해서 보통 접수를 합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이외과, 김내과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뭐 이 뭐 이렇게 치면은 검색이 되고 여기서 생년월일, 주소 뭐 이런 것들을 다 넣게 되면은 거기 맞춰서 검색이 되고요. 그래서 여기서 더블 클릭해서 신규로 하면 오는 날짜로 조회가 되는 거고 진료 조회를 누르면 이제 예전에 진료받던 목록에서 이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접수하는 거는 보통 어떻게 보통 쓰냐면 보통 어떨 때 쓰냐면 이제 환자가 들어왔는데 옆에 뭐 보호자가 자기도 진료 본다고 했을 때뭐 이런 식으로 F1 눌러서 뭐 환자분 검색해서 접수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일단 이렇게 신규로 접수를 해보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간혹 그 진료실이 이제 한 개 말고 두 개 있으신 분도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요 세팅에서는 제가 두 개로 했는데요. 김의사 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명단을 보는 것도 이제 그러니까 1진료실, 2진료실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1진료실, 2진료실 한 번에 이 다 목록에서 보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자기 진료실만 보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래서 잠깐만 좀 작업을 해놓으면
지금 요 버튼을 누르면 그러니까 여기 있는 톱니바퀴 말고요. 요 버튼을 누르면 이 톱니바퀴 버튼을 누르면 이제 잠시만요. 지금 보면은 그 김이사랑 IM이랑 패드가 제가 두 개를 지금 방을 만들어 놨거든요. 그래서 방을 두 개를 그 진료실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를 한 번에 보려면 이제 여기 전체 선택을 누르고 요걸 누르면 이제 대기 환자에서 진료실 PED에 있는 진료실이랑 IM에 있는 진료실을 한 번에 볼 수 있고 그냥 나는 내 진료실에 접수된 사람 보고 싶다 그러면 요거를 체크를 해제하시면 기미사 그러니까 이 IM 있는 방에 있는 환자만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걸 언제 보통 쓰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두 진료실 두 개 쓰시는 원장님 중에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이제 이외과라는 사람만 진료를 보려고 하는데 이제 김내과라는 사람이 이 진료실에 접수가 돼 있는데 이 진료실에 접수해 있는 사람을 내가 땡겨와서 내가 보고 싶다. 그러면 이 사람은 오른쪽 버튼 눌러서 다른 진료실로 보내기 해서 IM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내 진료실로 가져오기를 하면은 내 진료실로 환자를 가져올 수 있고요. 반대로 이제 이 김내과가 나한테 왔는데 이 사람은 다른 데로 보내고 싶다 그러면 다른 진료실을 보내서 환자를 김이사해서 여기다가 보내면 이제 이 사람이 PED 과로 변경하는 걸 이제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원장님들이 꼭 이제 그 진료실을 다른 진료실로 바꿔달라고 말할 때 이제 뭐 앞에 접수 얘기하셔도 되는데 그냥 요거 다른 진료실 보내기 아니면은 내 진료실로 가져오기 요것을 가지고 이제 쓰시면은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환자를 호출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 방법이 이제 옵션이 되게 많아서 원장님들이 편하신 방법으로 쓰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를 더블 클릭하면 환자를 호출하겠습니까? 그래서 yes 누르면 그 환자 호출장에서 DI에 대해서 환자 부르고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그냥 클릭만 하면 바로 환자를 호출하면서 부르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설정을 하냐면 환경 설정에서 5번 조회 저장 그 다음에 여기 대기 환자 조회 시 호출 그 다음에 환자 호출 시 진료 중 상태로 변경, 대기 환자 조회 시 메시지 없이 호출, 대기 환자 조회 시 진료 중 상태로 변경, 요것들을 이제 설정을 해서 쓰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저는 대기 환자 조회 시 호출을 해놓고 대기 환자 조회 시 메시지 없이 호출을 체크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환자를 조회를 하면 호출할 건지 물어보고 예스를 누르면 호출을 하면서 환자가 들어오고요.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재기환자 조회 시 메시지 없이 호출하겠다. 이렇게 해놓으면 그냥 환자를 더블 클릭 조회를 하면 그냥 바로 환자가 불립니다. 그래서 이거는 원장님들 그 진료 스타일에 맞춰서 그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나는 꼭 그 진료 환자 부르기 전에 의무 기록 한번 보고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 환경 설정에서 조회에서 요 조회 시 메시지 없이 호출을 푸시고 해야 되고 아니면 나는 꼭 그냥 바로바로 부르겠다 하면 요거를 체크해 놓으시면 클릭하면서 환자가 띄어지면서 바로 환자를 부릅니다. 그리고 반대로 이거 두 개를 다 빼버리면 그냥 환자를 부르면
그냥 들어가지고 호출 자체를 안 물어보고요. 대신에 여기 환자 호출을 눌러야지 이제 환자가 호출이 됩니다. 그래서 이거는 원장님들 그 진료 스타일에 맞춰서 이제 진료를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그 환자 들어가서 봤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진료 주민등록번호랑 이걸 다 나오게 하는데 이것도 이제 안 나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. 이제 저는 그 환자 확인할 때 이제 개방형 질문하고 이제 간혹 생년월일까지 똑같으신 분이 있어서 요거를 켜놓고 간혹 환자가 이제 분명히 환자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아닌 것처럼 얘기하면 꼭 뒷자리도 물어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렇게 쓰는데 요것도 이제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은 화면에서 환자 주민번호를 여기 전체 주민번호 보기 뒷자리 표시 땡땡땡으로 하기 이런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를 또 선택하시면 요거에 맞춰서 이제 사용할 수 있고요. 그리고 그리고 이거 또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 예약 보류를 하는데 그 간혹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이제 저도 그렇지만 혈압 약을 타러 왔는데 그 접수를 하기 전에 그 혈압을 재고 보통 진료를 보는데 이제 저도 처음에는 이제 진료를 그러니까 환자가 이름이 딱 뜨면 옳다구나 하고 그냥 바로 부르거든요. 근데 바로 부르면 혈압 환자 같은 경우에 혈압이 안 재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근데 이제 환자도 그러면 혈압을 재고 들어와야 되는데 환자는 불렀으니까 자기는 그냥 바로 이제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그리고 다른 원장님들은 그 음소거를 해주시면 좋거든요. 그게 음소거 하는 방법은 여기 그 화면 아래에 오디오가 있는데 여기를 이걸 한번 누르시면 이제 음소거가 되니까 음소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. 그래서 이 혈압을 재고 이제 해야 되는데 혈압을 재고 그 접수를 해야 되는데 근데 보통은 이제 환자가 오면 접수를 먼저 시키거든요. 그래서 접수를 먼저 시키면 환자를 저는 혈압이 당연히 쟀을 까 생각하고 불렀는데 혈압이 안 재 있으면 이제 직원분한테도 이제 또 나가서 환자한테 재라고 하기도 어려워서 저희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접수를 시키면 일단은 뭐 검사나 아니면은 이 보류나 이런 데에다가 일단 환자를 집어 넣습니다. 그래서 요 보류에다가 넣어놓고 혈압을 재면 다시 대기로 넘기는 방식을 쓰는데 그거는 이제 병원 사정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 저도 직원들이랑 상의를 해서 접수가 여기 시간이 있잖아요. 그래서 접수 시간이 뭐 예를 들어 약 처방으로 왔는데 지금 1시 17분인데 17분에 접수한 사람은 약 처방이면 바로 안 부르고 잠깐 봤다가 한 1분만 2분만 있다가 부르는 방식으로 쓰는데 그래서 그거는 뭐 원장님들이랑 병원에서 그 하시는 방식에 맞춰서 조절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전 기록을 확인하는 방법인데요. 지금 이전 기록을 확인하는 건 여기 과거 기록에서 보통 보시게 됩니다. 그래서 과거 기록에서 이제 선택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이게 조금 업데이트가 됐어요. 지금은 제가 이거를 일부러 이렇게 그냥 색깔을 아예 적용을 안 시켰는데 이 환경 설정에서 과거 기록 약소 세트에서 여기 보면 과거 기록 색상, 전체 적용, 타이틀 적용 요게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요새 좀 바뀌었는데 이거를 색깔을 뭐 증상을 노란색, 뭐 약을 뭐 초록색, 검사를 뭐 색깔 이렇게 바꿔놓으면 이거 설정을 하면 전체 적용이 있고 타이틀 적용이 있는데 타이틀 적용부터 보면 이, 여기 보면은 이, 이 증상과 관련된 요거는 안 바뀌고 증상만 이렇게 색깔이 바뀌고요. 근데 나는 그냥 다 색깔이 보이면 좋겠다라고 하면 과거기로 약속 세트에서 전체 적용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
색깔이 이렇게 입힐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예전에 이게 조금 안 돼서 저도 환자 파악할 때 조금 힘들었는데 이 방식으로 하시면은 이제 그 과거 기록 조회할 때 조금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 환자가 왔는데 이전 기록을 이제 복사를 증상에다가 할 때는 여기다가 이제 쓰기도 하지만 그냥 이전의 증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 줄을 클릭하면 줄에 증상이 바로 들어가게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메모 중에 좀 편하게 쓰시면 좋은 게 이 과거 기록에서 진료 기록, 서식 기록, 검사 결과, 판독 결과, 지용 소격 이제 이게 팔로우 메모가 있는데요. 요거를 이제 자주 잘 쓰면 되게 좋습니다. 그래서 이게 어떻게 쓰냐면 여기 예를 들어서 음, 뭐 잘해드려야 하는 환자, 뭐 아니면은 뭐 누구 소개로 왔다. 뭐 이거는 소개.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또 많이 쓰는 거는 그 저기 뭐야 뭐 골다공증 검사 뭐 골다공증 검사가 뭐 내년 2025년 뭐 4월에 뭐 4월 3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 놓고 이걸 등록을 해 놓고 여기 오른쪽 보면은 알림이 있습니다. 그래서 알림을 해 놓으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사람을 부를 때마다 이 외과를 부르면 이렇게 알림이 뜹니다. 그래서 이 알림이 뜨는 게 중요한 게 음소거를 강제로 할 수 없나요? 음소 강제가 될 텐데 제가 해야 되나? 잠시만요. 이거 안 되구나. 뭐 이게 좀 되면 좋겠네요. 네, 나중에 하시고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시면 요것들을 이제 활용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, 이제 이렇게 검사 언제 해야 될지 적거나, 아니면은 이제 약물에 알러지 있는 거를 좀 알람을 띄고 싶다. 이렇게 쓰시면은 좋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 내가 BMD를 이때 해야 되는데 했다. 그러면 여기서 수행을 누르면 이제 그 뒤로는 안 쓰고 수행을 한 날짜가 이렇게 찍힙니다.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은 또 편하게 환자한테 할 때 치료 같은 거 놓치지 않게 하실 수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이 증상 입력에 대해서 조금 보면은 증상 입력하는 거는 이제 제일 흔한 거는 이제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접수해서 메모 적은 거를 이제 불러드리는 경우가 많은 경우가 있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예, 설정에서 증상 특이사항,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접수실 전달용 메모 가져오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면 이제 접수실에서 뭐 약 처방 이러면 요게 이제 여기로 바로 접- 이제 환자 불러올 때 딸려옵니다. 그래서 그거를 쓰시면 좀 편하게 쓰실 수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이전 기록에서 뭐 이 증상 버튼 처음에 요게 다 들어오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눌러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문구에서 상용구를 이제 설정을 해서 하실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차팅할 때 이제 SOAP로 차팅을 하는데 그래서 이 문구 코드를 이제 만듭니다.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 추가를 누르고 여기에 뭐 내가 쓰고 싶은 거 적습니다. 그래서 뭐 S, O, A, P 이렇게 적고 여기 문구 코드에다가 뭐 기본차 이렇게 적고 저장을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. 그래서 이게 어떻게 쓰시냐면 기본
동어, 기본차. 요게 이제 키워드가 됩니다. 그래서 이 키워드를 넣으면 여기서 자동으로 저게 들어가는데 기본차 아까 있죠. 기본차 치고 엔터 치면 이게 좀 안 꺼서. 참 죄송해요. 잠시 제가 이거 여기 있군요. 잠시 제가 이거 오디오 좀 잠깐만 일어나겠습니다. 음, 어, 일단 하긴 했는데 이게 안 되네요. 이거는 염소거는 설정했는데 저번 거만 잘 안 되는 거. 일단 진행하겠습니다. 음, 그렇고 그래서 기본 차치고 엔터를 치면 아까 했던 매크로가 들어가게 됩니다.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매크로를 써도 되는데 이제 간혹 그 이 키워드가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그냥 여기서 이거 더블 클릭해도 여기 들어갑니다. 그래서 이 매크로 같은 이 문구는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저도 처음엔 안 쓰다가 이제 많이 쓰는 거는 그 타일형인데 이 타일형이 뭐냐면 요렇게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쓰는데 저는 뭐 앱도멘 엑스레이 뭐 특별성이 없고 엑스레이 뭐 특별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적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하냐면 수정 시작을 누르고 여기에다가 뭐 이케이지 뭐 정상에다 이렇게 해놓고 수정 종료를 누르면 저장이 되는데요. 여기 이거는 어떻게 되면 이게 클릭하면 쑥쑥 들어갑니다. 그래서 이거는 색깔도 지정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색깔 지정해서 색깔을 지정하면 이게 들어갈 때는 이게 지정이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바꿔놓으면 이제 나중에 좀 편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타일형을 쓰시는 분도 많으신데 이것도 편하게 써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으실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쓰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컨트롤 D인데요. 이 컨트롤 그 D를 누르면 오늘 날짜가 입력이 됩니다. 그래서 컨트롤 D.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진료를 오늘 왔는데 오늘 뒷도다. 그러면 뒷도 이렇게 저는 쓸 때 편하게 쓰고 뭐 랩 같은 거 적을 때도 컨트롤 D 눌러서 오늘 날짜 적고 뭐 CBC 뭐 어쩌다 이렇게 보통 적을 때 많이 쓰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요새 최근에 또 만들어진 건데 그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백두산을 뭐 이렇게 쭉 쓰다가 나는 어떤 특정 문구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스타일을 좀 바꾸고 싶다. 그러면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환경 설정에서 증상 특이사항, 그다음에 증상 특이사항 키워드 설정 사용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요게 이 톱니바퀴 생기는데요. 요걸 누르면 누르게 되고 이 오른쪽 버튼 눌러서 추가 여기에 예를 들어서 동해 동해를 뭐 설정 바꾸겠다 그러면 글꼴을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. 굵게 11포인트 놓고 색깔을 뭐 빨간색 저장을 누르면 치면은 이게 이제 어떤 뭐 동해 물과 이런 식으로 그 특정 거는 폰트가 이렇게 알아서 바뀌게 되는데 저는 잘 안 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거 좋아하시는 이거가 잘 쓰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제 검사 기록을 보는 건데 검사 기록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통합 검사 결과를 눌러서 보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 통합 기록
뭐 보는 방법이 있고, 그다음에 이 과거 기록에서 이 검사 결과, 판독 결과, 지원 부서 소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저는 어떻게 쓰냐면 제가 뭐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일단 뭐 환자한테 설명할 때나 이럴 때는 이걸로 보고 왜냐면 이게 시리얼하게 이 그래프가 나오기 때문에 환자한테 보여줄 때는 이걸로 보여주고 내가 예를 들어 이 검사 수치를 입력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원래 컨트롤 C 이걸 선택한 컨트롤 C를 누르고 여기다 컨트롤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는 이제 랩을 결과를 할 때는 여기 검사 결과에 들어가서 이렇게 뭐 복사해서 여기다가 컨트롤 V 붙여갖고 넣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뭐 원장님들 편하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좀 이쁘게 나와서 저는 좀 요걸 예, 자주 쓰는데 그렇고 뭐 판독 결과도 뭐 EKG 같은 경우에 입력해 놓으면 이렇게 해서 이걸 붙여 넣는다거나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날짜가 오늘 날짜 하면 컨트롤 D 누르면은 이렇게 들어가겠죠. 그래서 편하게 좀 쓰시게 예, 결과는 저런 식으로 해서 과거 기록에서 써서 주면 좋고요. 그다음에 이제 그 팍스가 여기 버튼을 누르면 원래 팍스가 열려요. 근데 이제 이게 보통 다 담당자분 당연히 설정을 해주셨을 텐데 그 이게 팍스가 버튼이 여기뿐만 아니라 사실 되게 많거든요. 뭐 초음파 검사 결과 입력하는 데에도 요 팍스 버튼이 있고 뭐 내시경 검사 결과 입력하는 데에도 팍스 버튼이 있어요. 근데 요 팍스 버튼이 눌렀을 때 그 작동이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그거는 제가 다음번에 다루긴 할 텐데 하여튼 그 팍스 버튼을 꼭 눌러서 하시는 게 편하게 쓸 수 있으시니까 설정은 어떻게 하냐면 그 팍스 눌렀을 때 안 되면 환경 설정에서 팍스가 있어요. 딱 요거를 이제 그 담당자분이 무조건 해줬을 거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뭐 약간 이거를 캡처를 해놓고 캡처를 해놓고 아까 그 제가 내시경 뭐 결과나 초음파 검사 결과에 이 팍스를 했을 때 안 된다고 이렇게 이게 지금 팍스를 누르면 이게 경로 형식이 잘못됐다 뜨거든요. 이러면은 이게 지금 경로가 설정이 안 된 건데 그럴 때는 요거를 눌러서 여기를 이거를 이제 아까 캡처해놨던 거 있잖아요. 요거를 그대로 이게 복사 붙여 넣기 하면 바로 보입니다. 그래서 이게 안 되시는 분이 간혹 있어서 이렇게 쓰시면은 그냥 바로 연동해서 쓰실 수 있으니까 그거 활용해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오더를 내는 건데 오더를 내는 건 되게 방법이 정말 많습니다. 그래서 약속 세트 때 제가 오늘은 이 오더 내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약속 세트 메뉴를 내는 거를 설명을 드리고 네. 일단 보면은 저는 이제 약속 세트를 여러 개 좀 만들어 놓고 쓰는 타입인데 약속 세트 만드는 거는 어렵진 않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이제 약속 세트가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이 카테고리가 여기 질환별 검사, 혈액종합 검사, 1차 혈액 이렇게 카테고리가 있고 여기 밑에 서브 그룹이 있고 이 서브 그룹에 각각의 세트 메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또 세트 메뉴라고 그런 건 요 각각의 하나하나를 세트 메뉴라고 그렇게 이제 저희가 언급을 하고요.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요 질환별 검사 요게 이제 첫 가장 큰 그룹인데 요거가 이제 요 그룹 카테고리 여기 안에 이렇게 질환별 검사에서 공통으로 되는 게 서브 그룹인데 이 서브 그룹이 이렇게 표시되고 이 서브 그룹 안에다가 이제 이렇게 세트 메뉴를 하나씩 설정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방법은 그냥 우리 그 컴퓨터에서 그 새 폴더 만들듯이 오른쪽 버튼 눌러서 새 폴더 만들고 여기에다가 이제 뭐
이제 입력을 합니다. 그래서 뭐 진료 그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세트 메뉴 여기가 아니고 여기다가 이제 카테고리를 추가를 하고 서브 그룹을 추가하죠. 그러면 여기 이제 뭐 소화기 그러면 이제 이 소화기에다가 또 카테고리 또 추가하면 소화기가 아니라 이 진료 밑에 계속 카테고리를 다 추가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름 바꾸고 뭐 소화기 그러면 이제 이 카테고리 안에 이제 이 세트 메뉴 넣는 건데 추가를 눌러서 뭐 약속명은 뭐 소화제 뭐 치고 약속 코드는 이제 뭐 편하시게 만드시면 되고요. 뭐 다이제스천이라고 대충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그러면 이것도 이게 근데 이걸 좀 잘 만드셔야 되는 게 이 약속 코드가 길면 이 약속 코드를 치면 얘가 세트 메뉴로 나오는데 그 이게 길면은 사실 약속 세트를 하는 의미가 없어서 저 같은 경우는 뭐 DG1 뭐 이런 식으로 만들 거거든요.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 세트 메뉴는 증상, 청구 메모, 진단명, 처방명, 그다음에 연결된 약속 세트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그냥 우리 처방 넣듯이 똑같이 넣습니다. 그래서 진단명에 뭐 K 이거 더블 클릭하면 들어가고 여기 처방에도 그냥 여기다가 바로 뭐 이렇게 해서 여기다 코드명에다가 검색해서 뭐 넣어도 되고요. 아니면은 여기 처방을 검색해서 처방에서 이제 뭐 약을 검색을 한다거나 해서 이렇게 약을 등록을 해도 됩니다. 그래서 여기 등록할 때 아예 여기 뭐 일투 하루에 3번 용량까지 뭐 일수까지 하고 뭐 보험까지 뭐 이거까지 다 되거든요. 그래서 그 저장을 누르면 이 저장이 되고요. 이 급여 비급여까지 설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세트 메뉴를 그냥 바로 낼 수 있게끔 할 수 있고 S까지 처리가 되니까 약속 세트를 잘 만들어 놓으시면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약속 세트를 이렇게 쓰는데 여기 증상까지 사실 쓸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쓰실 수 있고요.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적용하냐면 여기 진료 누르면 이거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. 그래서 여기 증상까지 넣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걸 쓰시는 분도 있고 안 쓰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여기 별 모양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별 모양이 뭐냐면 즐겨찾기 오더인데 즐겨찾기 오더를 좀 해놓으시면 편합니다. 그래서 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감기약 사실 많이 쓰지 않으십니까?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세트 메뉴는 환자가 바뀔 때마다 이 세트 메뉴가 초기화는 되진 않아요. 그래서 그냥 이전에 있던 세트 메뉴가 그대로 있고 환자만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당뇨 질환 소화제 주다가 갑자기 감기 환자가 왔어요. 근데 세트 메뉴를 내야 돼요. 근데 그러면은 또 감기약 들어가서 막 뒤져야 되는데 이러실 필요가 없고요. 그냥 뭐 이따가 그냥 요 별을 누르면 이 세트 메뉴 설정해 놓은 게 바로 뜹니다. 그럼 여기서 그냥 더블 클릭해서 내면 바로 들어가집니다. 그리고 다시 별을 풀면 원래대로 돌아가고. 그래서 이제 자주 쓰시는 약제 같은 경우나 처방 같은 경우는 이 약속 세트 설정에서 이 여기 이 즐겨찾기를 해놓으시면 훨씬 진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이거는 원장님들뿐만 아니고 직원분들도 이제 자기 거에 뭐 직원분들 중에서 간혹 오더를 넣는 분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원래 뭐 하여튼 오더는 의사만 넣어야 되긴 하지만 여튼 그래서 뭐 그런 경우에는 이 세트 메뉴를 해놓으면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요거를 되게 잘 쓰고 있거든요. 저희 부장 선생님도 그래서 요거를 꼭 잘 기억하셔서 한번 잘 써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 저희가 준비한 게 40분까지라서 일단은 이게 저번에 했던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한 내용이고요. 일단 오더 내는 거는 아직 이게 좀 할 얘기가 많아서요. 일단 다음번 시간에 이거 이어서 오더 내는 거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한 것 중에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 주시면은 제가 지금 바로 한번 대답해 드리고 없으시면은 제가 다음번에 이제
준비를 할 거고요. 그리고 원래 다음 주에 목요일마다 하려고 했는데 제가 다음 주 목요일에 좀 회의가 있어서 그 화요일에 또 같은 시간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오더 내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약속 세트 또 중에 한 가지만 얘기 드리면 이게 저는 저는 제 생각은 이제 위에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검사, 내시경 이렇게 약속 세트로 와야 된다 생각해서 저는 여기 처음에 폴더, 여기 카테고리, 그 다음에 여기 세트 메뉴를 했는데 이제 그 원래 요게 요 서브 탭이 원래 설정에는 이게 서브 탭이 이렇게 아래로 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 게 편하시면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직관적으로 위서부터 아래로 내려야 된다 생각해서 저 같은 경우는 환경 설정에서 약국 세트에서 요 서브 탭 상단 표시로 해서 쓰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는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원장님들 그 오더내기 편하게 쓰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 버튼은 이렇게 하면 한 줄로만 나와서 옆으로 이렇게 가게끔 하는 버튼이고 요 클릭하면 이렇게 전체가 다 보이게 됩니다. 그래서 이거는 편하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. 제가 이 내용은 그 지금 녹화는 하고 있고 녹화 내용을 좀 편집해서 유튜브나 아니면 좀 이렇게 편하게 보실 수 있는데 지금 올릴 예정이라서요. 올리게 되면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. 식사 얼른 하시고 오후 진료 잘 보시기 바랍니다. 예, 고생하셨습니다.